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골격이 있잖아요. 그 골격의 가장 기본 구성이 되는 것이 뼈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뼈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 뼈에는 칼슘이 좋다고 많이들 네, 알려져 네, 있는데요. 네. 칼슘이 정확히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뭐 많이들 익히 아시다시피 칼슘은 뼈 건강과 아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의 뼈를 구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주된 역할인 미네랄 성분입니다. 근데 이런 알고 있는 뼈 건강 이외에도 혈액이 응고된다거나 신경 전달 그리고 근육 수축에도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아주 필수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우리 몸의 칼슘 성분의 대부분은 이제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 몸에서는 새로운 칼슘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번마다 소변이나 이제 다른 땀이나 이런 것들로 칼슘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음식으로 충분한 양을 매일 섭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되게 칼슘이 많은 음식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유나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 있고요. 뼈째 먹는 생선이나 말린 새우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되게 이런 유제품이나 새우 말고도 사실 채소에도 상당히 많은 칼슘이 있어요. 근데 다들 잘 모르시는데 네. 녹황색 채소에도 칼슘이 많이 함유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섭취하는 칼슘의 상당 부분이 그 채소에서 많이 섭취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채소로부터 섭취하는 칼슘을 충분한 양을 먹으려면 상당히 많은 양의 채소를 먹어야 되기도 하고요. 또 채소에 있는 어떤 다른 성분들이 이제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 흡수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제품이나 뼈째 먹는 생선들을 통해서 이제 칼슘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음식 중에도 음료나 가공식품에는 칼슘이 강화된 그런 음식들이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식사에서 칼슘 섭취가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칼슘 보조제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죠. 뽀빠이 시금치가 이런 비슷한 역할을 네, 하는 것 네, 같은데 네. 뽀빠이도 시금치만 먹어서는 그 근육질을 관리 못하겠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이 있잖아요. 근데 네, 네. 이게 칼슘만 먹고 안 좋은 습관 계속 가진다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안 좋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칼슘과 관련된 우리 이런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그 문제는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뼈 건강과 가장 이제 관련이 있다고 많이들 아시는데요. 예. 이런 골다공증은 골량이 감소하고 이제 뼈의 질이 변하면서 약해져서 이로 인해서 골절이 생기기 쉬운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대개는 음주, 흡연, 폐경 같은 것들이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예. 골다공증을 또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칼슘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제 우리 국민의 칼슘 섭취 기준 대비 평균 섭취량은 남녀 모두 기준량보다 많이 낮았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청소년이나 노년층에서 많이 부족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골밀도는 젊었을 때 최대 골량을 잘 비축하게끔 비축을 해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젊을 때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린아이들 때부터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잘 섭취하게끔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무리한 다이어트라던가 카페인 섭취가 많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또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제 간혹 우리가 뼈를 고아서 이렇게 국물을 내서 먹으면 그게 뼈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렇죠. 이제 많이들 드시게 예, 되는데 맞아요. 물론 그게 칼슘도 있고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좋은 음식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또 지방 함유량도 좀 높은 편인 음식이기도 하고요. 이게 오래 여러 번 끓여서 우려낼수록 뼈에 들어있는 칼슘 성분은 많이 빠져나오고 인 같은 성분들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다양한 음식을 드시는 것 중에 한번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네. 이제 이걸 약 복용하듯이 고아놓고 이제 매일 하루 3끼 매일매일 드시는 것은 조금 불필요하게 다른 영양소를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섭취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맹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분 중에서는 정말 아프시거나 뭐 다치거나 뼈가 부러지면은 정말 네. 탕을 고아서 많이들 드시는데 네, 네. 이 소식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골다공증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는 칼슘제
네. 또 많이들 드시는데 어떤 뭐 부작용이나 그런 거는 없을까요? 뭐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긴 한데요. 칼슘제 일반적으로는 많이 잘 드시는데 가장 흔한 부작용은 이제 소화기계 부작용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가스가 차는 느낌이나 변비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칼슘제를 처음 복용하시는 경우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기보다는 네. 이제 적은 양을 일주일 정도 시도를 해보고 불편한 증상이 없을 때 그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칼슘을 만약에 내가 처음 먹는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든 큰 용량, 대용량을 사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것을 선택을 해서 부작용 여부를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것을 이제 여러 종류의 칼슘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칼슘이 몸에서 잘 이용되고 또 부작용을 적게 하려면 일반적으로는 한꺼번에 많은 용량을 하루에 2번 먹는 거를 그냥 하루에 한 번 합쳐서 먹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하루에 2번 먹는 거는 이제 나눠서 소량씩 나눠서 그렇게 2번을 챙겨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예. 드시고 난 다음에 물을 충분히 많이 드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뼈 건강을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비타민 D인데요. 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몸에서 칼슘을 흡수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복용하면은 훨씬 더 많은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주로 이제 햇볕이나 음식이나 보조제를 통해서 많이 섭취를 할 수 있는데 골다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로 거의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시설에 계신 분들도 예.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라던가 이제 뭐 거의 밖에 나갈 기회가 전혀 없이 안에서만 계속 생활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셔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예전에 힘든 시절에 관리 잘 못하시다가 이제 나이 네. 들어서 골다공증도 오시고 특히 겨울철에 미끄러우니까 넘어지시면 낙상사고 때문에 네네, 그렇죠.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좀 주의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것이 그 치료제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이제 주사로 맞는 것들이 있는데 뼈의 질을 높이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약물 치료 대상 되시는 분들은 꼭 드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치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낙상을 예방하는 것인데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밖에서 넘어져서 다친다고 예.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집 안에서 실내에서 넘어져서 다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있는 집에서는 집 실내를 가능하면 밝게 유지를 하는 것이 좋고요. 예. 목욕탕 같이 이제 미끄러운 곳 같은 경우는 고무판을 깐다던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시는 것이 좋고 욕조 같은 거 안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서 일어나다가 넘어지거나 하는 걸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 간혹 높은 곳에 있는 이제 뭐 선반에 있는 걸 꺼내시려다가 이렇게 발도움을 하거나 아니면은 의자를 놓고 올라가시다가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손이 닿는 가까운 낮은 위치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뼈 건강을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뼈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정리해 본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뼈를 약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피하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하기도 한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음주나 흡연,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과도한 카페인 섭취라던가 우리가 탄산음료 같은 거 드시는 네. 것, 그리고 짠 음식 이런 것들이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을 병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아무래도 야외 활동을 하면서 햇볕을 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하루에 한 10에서 15분 정도는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는 것이 좋겠습니다. 칼슘 가장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간과할 수 있었던 부분들 짚어봤습니다. 자, 어린 나이에도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들으신 대로 칼슘 잘 보충하셔서 새해에는 뼈 건강 튼튼하게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